있을까요? 그런데 이처럼 맛을 느끼지 못하는 미각장애 환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3년 일본 국왕인도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한 해 약 24만 명의 미각장애 환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난 1990년 조사 당시 14만 명보다 약 1.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미각장애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의 섭취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 음식을 통해서 하루에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은 약 100가지, 1년이면 약 4kg으로 사람의 평균 수명을 80세로 봤을 때 평생 동안 약 320kg이라는 엄청난 양의 식품 첨가물을 섭취하게 됩니다. 바로 이 첨가물들이 우리의 혀를 점점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와 식품 첨가물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의 미각을 지킬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슬로우 푸드입니다. 패스트푸드의 자극적인 맛에 우리 입맛이 중독되고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에 둔감해진 혀를 깨우고 미각을 되찾자는 것이 바로 슬로우 푸드 운동. 제철에 생산된 다양하고 신선한 먹을거리를 통해 음식 고유의 맛을 느끼고 지켜나가자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내린 축복인 미각. 맛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은 그 무엇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미각이 발달한 사람을 꼽는다면 단연 음식을 다루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미각이 뛰어날까요? 서울에 있는 한 호텔 주방. 손님에게 새로운 음식을 선보이기 전에 미리 맛을 보고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24년 경력의 호텔 요리사 이민 씨. 수많은 음식을 맛봐야 하는 그는 미각을 유지하기 위해 각별히 신경 씁니다. 과거에는 저도 아주 짜고 매운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이 좀 이제 그 맛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장애 요소가 돼요. 장애 요인이 돼서 전 굉장히 담백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양도 굉장히 적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 잘 안 먹어요. 늘 많은 음식을 맛보는 호텔 요리사 이민 씨의 미각 상태는 어떨까? 단맛과 짠맛, 신맛과 쓴맛을 그가 어느 단계에서 처음 알아내는지 미각 역치를 검사해봤습니다. 기본 맛은 모두 13단계. 낮은 단계에서 맛을 느낄수록 맛에 민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단 거예요. 이민 씨는 신맛은 3단계 낮은 농도에서, 단맛은 1단계 낮은 농도에서 맛을 알아냈습니다. 일반 성인에 비해 맛에 더 예민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골고루 먹고 천천히 씹어서 먹고 또 우리나라 전통 음식 같은 게 여러 가지 맛이 함유된 음식들이 골고루 섞여서 그런 섞인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어렸을 때부터 자주 먹게 되고 섭취하게 되면 그만큼 커서도 미각이 발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 이민 씨가 아이들을 호텔로 초대했습니다. 돈가스 좋아하는 사람. 슬로푸드와 좀 더 친해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채소를 가지고 돈가스를 만들었어요. 진짜 맛있어. 고기가 안 들어요? 응, 진짜 맛있어. 안에 고기가 안 들어있어? 응. 진짜 맛있어. 한번 맛을 봐봐. 두부. 한껏 기대했는데 또다시 채소라니. 실망을 금할 길 없지만 하는 수 없이 아이들은 요리 과정을 직접 지켜봅니다. 채소를 잘게 다져 만든 돈가스.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요리입니다. 채소를 많이 넣어 토마토 소스까지 만들면 채소 돈가스 완성. 그렇게 먹고 싶어 하던 갈비구이도 있습니다. 역시 아이들 시선이 떠나질 않네요. 갈비 맛을 더 아주 맛있게 더 하려고 야채를 넣는 거야. 갈비와 어우러져 맛을 한층 돋워줄 채소 요리도 준비합니다. 먹고 싶지? 이게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지? 감자, 샐러리. 나도요. 나도. 맛있지? 아이들은 이 순간에도 탄산음료가 간절한가 봅니다. 당연히 콜라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맛이 이상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따가 또 먹을까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맛있는 소스를 뿌려 양념 갈비구이도 완성했습니다. 양파를 먹지 못하는 민선이를 위해 이민 요리사가 특별히 준비한 요리도 있습니다. 양파 후물어주고요. 바로 양파를 볶아서 만드는 양파 수프입니다. 양파를 볶아 대체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민선이는 의심 반 기대 반입니다. 양파 수프의 맛은 어떨까? 걱정스런 마음으로 한 입 먹어보는 민선이. 국물 같이 떠먹어. 맛있지? 양파 맛 전혀 안 느끼고. 국물 먹어봐. 국물까지 먹어봐도 맛이 괜찮은가 봅니다. 예상 외의 반응입니다. 이게 양파 숲이야, 이게. 양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양파 맛이 안 느껴지는지 민선이는 신기할 뿐입니다. 드디어 시식 시간. 음식은 코스로 준비됐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건 과일 채소 샐러드. 채소가 나오자 캠프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이들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두 친구가 제일 잘 먹네? 맛있어요. 두 아이와 반대로 리안이는 샐러드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 하나까지 깨끗하게 비우는 상민이. 먹성이 좋은 데다 먹는 속도도 빠릅니다. 다음 코스 올려줄게. 돈가스는 그래도 인기가 좋은 편입니다. 평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채소로 만들었지만 아이들의 호기심을 사는 데는 성공한 듯합니다. 여러분들 소스를 이렇게 발라. 이어 갈비구이가 나오자 아이들의 입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끓인 물에 슬로우 푸드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니. 아이들에겐 슬로우 푸드에 대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날 민선이도 양파를 먹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듯합니다. 더 말해줘야겠어요. 뭐라고? 이렇게 하면 되네. 집에서 이제 그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야채 안 먹는다고 무조건 야채 안 먹이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야채를 좀 더 친근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연구만 하면은 충분히 여기 있는 친구들도 다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슬로우 푸드가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맛있다고 느끼지 않으면 사람들은 결국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양한 음식을 통해 아이들에게 음식 고유의 맛을 알게 하고 그 맛에 길들여질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슬로우 푸드가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그게 이제 맛있다고 느끼지 않으면 찾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슬로우 푸드를 맛있다고 느끼고 자기 맛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어릴 때부터 그 음식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되게 그 슬로우 푸드 운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특히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이제 바른 입맛, 즉 미각 교육을 제대로 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일본에서 미각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한 농부가 자신의 농산물을 급식 재료로 공급하러 옵니다. 이 학교의 급식 재료는 대부분 인근에서 농사지은 지역 농산물.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음식을 먹자는 슬로우 푸드의 개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生産者が自ら子どもたちに直接こう渡せるということで優位になると思ってます。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재료로 만든 급식을 통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슬로우 푸드에 친숙해집니다. 또 지역의 먹을거리가 더 건강하고 안전하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제철의 신선한 먹을거리를 통해 이곳 아이들은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로컬 푸드 운동은 단순히 학교 급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 학교에는 특별한 수업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일일 선생님이 돼 지역 농산물에 관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농부는 자신이 1년 동안 어떻게 농사를 지었고 그 농산물이 어떤 맛이며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농부가 직접 기른 채소를 만져보고 먹어보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지역 농산물과 친해집니다. 농부는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콩을 으깨 국에 넣어 먹던